형부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처제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처제의 상담실에서, 때로는 카페 화장실에서, 심지어 아내가 잠든 바로 그 집에서조차 처제의 욕망은 쌓이고 쌓여 결국 그 모든 걸 풀어줄 단 한 사람에게 향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형부.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둘의 만남은 곧 금기를 넘는 은밀한 관계로 이어졌고, 형부는 아내의 불륜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지 오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위로받고 싶었던 어느 날 밤, 그는 처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제와 형부, 누구보다 가까워선 안 될 두 사람의 위험한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가정을, 그리고 윤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감정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오후 6시 반, 강민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부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지는 하루였죠.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내 지영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저녁 약속 있으니까 먼저 드세요. 짧고 차가운 문장이 그들 부부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지영과 결혼할 때만 해도 민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만 이야기하게 되었죠. 지영은 문화센터에서 명상과 요가를 가르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고, 민수는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적뿐이었어요. 거실에는 지영이 두고 간 요가 매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며 민수는 자신의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허해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는 쓸쓸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나오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지영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진 것도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동호회 활동이 늘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민수는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부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집에서는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았고, 자식들도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지영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주무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민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지영은 이미 요가 수업 준비를 위해 나간 후였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침 식사를 혼자 해결하며 민수는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오전 시간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신입사원 면접 일정을 조율하고 부서 간 인사이동권을 검토하는 일들이 연달아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평소처럼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 했지만 갑자기 속이 쓰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부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오후 내내 속 쓰림이 계속되었죠. 결국 일찍 퇴근해서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염 초기 단계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보네요. 충분한 휴식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병원 로비를 나서려던 민수의 눈에 한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치유심리상담센터라고 적힌 간판이었어요. 순간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걸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담센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담센터 입구에서 민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뒤쪽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처제 유진이었어요. 어머, 형부, 여기 웬일이세요? 유진도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처제가 여기서 일하시는 거였구나. 민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몇 년 전부터 개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형부,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위염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간판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형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 말에 민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서 몸이 좀 약해지나 봐.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부,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 유진은 민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아늑한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 2개가 마주보고 놓여 있었어요. 형부, 여기 앉으세요. 유진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기분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제와 이렇게 둘만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유진은 차를 우리며 형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민수는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니 마음 한편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유진은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부, 저는 심리상담사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언니랑은 어떠세요? 이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과의 관계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뭐, 그냥 그래. 오래 살다 보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민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유진은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부, 혹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문적으로 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나한테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진은 민수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상담이라는 게 꼭 문제가 있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받는 거죠. 민수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가족끼리 상담을 받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민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상담이 아니라 그냥 가끔 차 마시러 오는 건 어떠세요? 형부도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실 텐데. 그 말에 민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느낌 말이죠. 그래, 그럼 가끔 시간 날 때 들를게.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 형부.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는 유진의 상담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퇴근 후 저녁 8시 상담센터는 한적했습니다. 형부 오셨네요. 유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유진의 모습에 민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제, 늦은 시간에 미안해. 혹시 다른 환자 상담 있었나? 아니에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형부야말로 회사 일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유진은 민수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상담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벽과 딱딱한 의자들, 그리고 전문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처제, 이런 딱딱한 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 시간 되면 밖에서 차라도 한잔할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이지만 남자와 둘이서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지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좋아요, 형부. 어차피 저도 오늘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 그럼 근처에 조용한 곳 알아? 이런 병원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상담센터를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고 가로등 불빛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는 오랫동안 여자와 이렇게 나란히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형부, 사실 술 한잔하는 게 어떠세요? 차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이 먼저 술을 제안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요즘 답답한 일이 많아서 한잔하고 싶었어. 민수는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조용한 술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선술집에 들어서니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민수는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유진은 맥주를 주문했어요. 처제, 평소에 술 자주 마셔? 아니에요. 가끔 혼자 있을 때 한 잔씩. 요즘 좀 외로워서 그런가 봐요. 유진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면 지영이는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첫 잔을 비우고 나니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형부, 정말 힘드시죠? 보면 알겠어요. 유진이 민수의 손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제도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아? 민수가 반문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외롭죠. 특히 이런 저녁에는 더.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민수는 지영과의 냉랭한 관계에 대해, 유진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손끝이 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두 사람은 밤 공기에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유진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민수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처제, 집까지 바래다 줄게. 이 시간에 혼자 가면 위험해. 고마워요, 형부. 근데 저 아직 집에 가기 싫어요. 유진의 말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평소 조심스럽던 유진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 저희 상담센터로 다시 갈래요. 거기서 좀 더 이야기해요. 유진이 민수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어요. 상담센터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공기가 무거웠어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도 그래, 처제. 요즘 이런 기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민수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상담실 소파에 앉으며 민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부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제. 네. 유진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는 순간 민수는 참고 있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유진의 곁에 앉았어요. 처제,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진지한 눈빛과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이 유진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형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제, 이거 이상한 거 맞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뭐? 민수가 부드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지만 저도 형부가 좋아요. 오랫동안 그냥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라고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천천히 유진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고 유진도 눈을 감으며 그를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키스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달콤함이 섞여 있었어요. 모르겠어, 처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 민수는 유진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듯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상담실의 작은 소파에서 민수와 유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랑에 대한 갈증을 채우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 이후로 민수와 유진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는 대신 유진의 상담센터를 찾았고 유진도 민수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상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환자 상담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형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났어. 처제, 요즘 어때? 잠은 잘 자고 있어? 민수는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유진의 표정에서 그늘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유진이 고백했습니다. 민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밤마다 유진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며 뜬 눈으로 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아요. 하지만 형부를 보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때로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리고 가끔은 유진의 작은 원룸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형부, 언니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유진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민수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지영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모르겠어, 처제. 지영이는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영은 민수가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았고 주말에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편 유진은 언니 지영과 만날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지영이 요즘 민수 오빠가 좀 이상해.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라고 말할 때마다 유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 때문에 형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 형부가 요즘 어떠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을 때 지영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글쎄, 잘 모르겠어. 요즘 나도 바쁘고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유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느 날 밤 민수와 유진은 유진의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부, 이런 날씨에는 더 외로워져요. 나도 그래. 예전에는 이런 날이면 지영이랑 같이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형부, 저는 여기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고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관계, 행복하지만 죄책감이 따르는 감정. 빗소리만이 그들의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어요. 처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민수가 속삭이듯 물어보았습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민수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와 유진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특히 유진은 죄책감 때문에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민수가 집에 들어서자 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유진과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아닐까? 무슨 일이야? 민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예상치 못한 말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지영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부부로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이혼을 꺼내다니. 지영아, 그래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 말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가 정말 행복했나요? 솔직히 말해봐요. 지영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 다른 사람 생겼어요. 이 고백에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누구야? 민수가 물어보자 지영은 음악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유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지영의 바람을 비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사람과 언제부터? 반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감정이 생겼어요. 지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그 속에서 행복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네. 민수가 말하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억지로 살 필요 없잖아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유진과의 관계도 달라질 텐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랫동안 얽매여 있던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알겠어. 이혼하자. 민수의 대답에 지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원만하게 정리해요. 재산 분할이나 그런 건 변호사 통해서 하고. 그날 밤 민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제, 나야. 급하게 만날 수 있어? 유진은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형부. 무슨 일이세요? 1시간 후 상담센터에서 만난 두 사람. 민수는 지영과의 이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진은 놀라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야 하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형부, 저는 무서워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시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제가 형부의 가정을 파괴한 건 아닐까요? 민수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아니야, 처제. 지영이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가고 있었어. 처제 때문이 아니야라고 위로했지만 유진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지영은 음악 동호회 지휘자와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민수와 유진의 관계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혼이 성사되면 유진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더욱 민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센터에 찾아가도 오늘은 환자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라며 만나주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제,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우리 자유롭게 만날 수 있잖아.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무서워요.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민수는 유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부가 이혼하신 게 정말 저 때문이 아닌가요? 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잖아. 지영이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수가 말하려 하자 유진이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형부,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언니를 배신한 것도, 형부의 가정을 흔든 것도. 민수는 유진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처제,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과거는 과거고. 하지만 유진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형부, 저 상담센터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거예요. 유진의 갑작스러운 말에 민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 잘하고 있었잖아. 여기 있으면 형부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부,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민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제,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뭐야? 서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예요, 형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일주일 후 상담센터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민수에게는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새로운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들이
더욱 외로웠어요. 이혼으로 인한 해방감은 금세 사라지고 유진을 잃은 상실감만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수는 유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산의 심리상담센터들을 찾아보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긴 편지를 썼습니다. 처제에게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 내가 문제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편지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새 집 한 구석에는 마지막 상담실에서 유진이 차를 마시며 사용했던 작은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만이 그들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사랑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다만 유진이 어디선가 평안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